가장 유명한 사례, 자동차 경적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실 꽤나 유명한 실험인데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운전자가 서로 다른 차를 운전을 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요. 신호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 이제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자는 일부러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뒷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차는 굉장히 좋은 럭셔리 세단이고요. 두 번째 차는 아주 낡고 오래된 차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신 바대로 아주 좋은 럭셔리 세단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고요. 아주 낡고 오래된 차에 있을 경우에는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신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를 살면서 조금 씁쓸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비슷한 예로 과학자들의 흰 가운 사례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흰 가운을 입었을 때 대중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신뢰를 한다는 말이죠. 요거와 아주 비슷한 예가 이제 의사의 청진기 사례가 있죠. 의사들이 사실 청진기로 뭐 요즘에는 크게 측정할 건 없는 거죠. 장비들도 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기를 목에 메고 있었을 때 환자들은 그 의사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온 예 중에 제가 더 공감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큰 빌딩에 있는 그 시계 월드 타임, 이렇게 왜 큰 빌딩에 갔을 때 가끔 서울, 파리, 뉴욕,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세계 시간을 이렇게 벽에 걸어 놓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직원들이 그 시계를 정말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했다면 사무실에 걸어 놨겠죠. 그게 아니라 1층 로비에다가 그것을 걸어 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것을 좀 봐달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만큼 글로벌한 회사고 우리가 이만큼 잘 나가는 회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메신저 효과는 어쩌면 소위 말해서 있어빌리티, 후가시라고도 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죠. 후광 효과를 노리는 거죠. 겉모습보다는 이 내면을 좀 더 봐야 될 텐데 실제로 이 현실에서는 이 외적인 모습들이 세일즈나 마케팅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진정성이라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엄동설안에 우리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를 해야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이미 메신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오른 사람이야 뭐 괜찮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파워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메신저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좁은 영역에서 깃발을 꽂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질 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좁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은 그나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회사의 이름은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입니다. 저의 임무는 스타트업들의 세일즈 역량을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스타트업이라는 영역을 한정해서 그 영역에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진사, 포토그래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 전문 사진사, 패션 전문 사진사, 행사 전문 사진사 이런 식으로 나의 영역을 좁혀보는 겁니다. 물론 그 좁힌 영역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좁히게 되면 전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좁은 영역에서 내가 깃발을 꽂아서 이 좁은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나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메신저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그런 식으로
나의 전문성을 그냥 알고만 있고요. 이것을 알리는 일에 소홀합니다.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끊임없이 릴리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나는 반려견 전문 사진사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브런치, 네이버 블로그, 각종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그 좁은 영역에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메신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를 이끌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이를테면 변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만이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